1971년 11월 24일 한 남자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범한 양복, 평범한 서류 가방,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 남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D.B. 쿠퍼. 그리고 그는 20만 달러를 들고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5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FBI는 수천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고 수백 개의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D.B. 쿠퍼는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완벽하게 사라진 비행기 납치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오후 2시 50분 한 남자가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시애틀행 편도 티켓 한 장을 샀습니다. 그가 적은 이름은 댄 쿠퍼.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 한 장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승무원은 평범한 전화번호라고 생각한 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다음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승무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쪽지를 읽는 게 좋겠습니다. 승무원은 주머니에서 아까 받은 종이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가방 안에는 폭탄이 있습니다. 승무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승무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의심된다면 가방 안을 직접 보셔도 됩니다. 승무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척하며 조종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종석 문이 닫히자 기장은 쪽지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이 아닌 항공사 운영센터로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몇 분 뒤 기장은 다시 객실로 승무원을 보냈습니다. 기장이 전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걸 먼저 들어봅시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구한 것 가운데 가장 이상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낙하산 4개였습니다. 승무원도 잠시 메모를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낙하산을 1개만 요구했다면 FBI는 고장난 낙하산을 보내는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개를 요구한 순간 그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그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만약 인질과 함께 뛰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은 절대로 고장난 낙하산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경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기내 밖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FBI, 항공사, 그리고 공항 관계자들이 한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단 몇 분 안에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20만 달러. 1971년 기준으로도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FBI는 20만 달러 모든 지폐의 일련 번호를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훗날 돈이 발견된다면
그 작은 숫자들이 훗날 세상을 놀라게 할 유일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객실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신들이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침착했습니다. 오직 승무원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비행기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비행기는 곧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지상에서는 DB 쿠퍼가 요구한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급하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DB 쿠퍼의 편이었습니다. FBI는 가능한 한 빨리 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이 5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DB 쿠퍼는 다음 요구를 꺼냈습니다. 멕시코로 향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조종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잉 727은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멕시코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었습니다. DB 쿠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연료를 채우십시오. 그는 조급해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웠습니다. 착륙이 결정되자 비행기는 천천히 시애틀 공항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은 이미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경찰과 FBI 그리고 수많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 지상 요원들은 조심스럽게 돈과 낙하산을 기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DB 쿠퍼의 지시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예정된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돈이 전달되자 DB 쿠퍼는 승객들을 한 명씩 내리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내에는 DB 쿠퍼와 승무원 그리고 조종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사건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DB 쿠퍼는 조종사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이륙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멕시코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DB 쿠퍼는 몇 가지 특이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비행기는 낮게 천천히, 착륙 장치는 내린 채로. 이 요구를 들은 조종사들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비행 중 뛰어내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비행기는 어두운 밤하늘을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객실 뒤쪽에서 DB 쿠퍼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가방을 몸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조종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객실에는 DB 쿠퍼 혼자만 남았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그는 비행기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객실 뒤쪽에서 계단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약 300km, 고도 약 3000m, 폭우와 강풍. 그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DB 쿠퍼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FBI는 수십 년 동안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DB 쿠퍼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라진 하이제커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DB 쿠퍼가 탈출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